국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좀비물 영화?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. 영화가 마치 도돌이표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약간 뒷부분에 가서 돌림노래 분위기가. 좀 과장해서 말하면 사건만 있는 영화. 너무 전형화되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? 김미 죄송해요. 자, 이 영화 오랜만에요. 이 헐리우드 영화가 계속해서 박스오피스에 올라 있을 때 최단기 300만 돌파를 기록하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올해를 통틀어서 가장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큰 히트를 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. 무엇보다도 시즌을 굉장히 잘 선택하고 시즌에 맞는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. 여름에 잘 맞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공포영화, 호러고요. 또 하나는 재난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. 이 두 가지가 이 영화 속에 결합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또 작년, 올해 이 연가시 곱등이에 관한 얘기들이 10대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인터넷에 괴담들이 수도 없이 오르내렸잖아요. 무척이나 곰곰하고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소재를 아주 시적절하게 오락영화로서 다뤘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. 그 사건의 그 전개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빠르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그런 팝콘 무비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내고 있죠. 자, 어찌됐건 이 영화 의외로 블록버스터라고 부를 만한 규모는 아닙니다. 바로 그런 점에서도 이 영화의 장점이 있습니다. 영화를 사실 뜯어보시게 되면 이 영화가 그렇게 웰메이드로 만든 1급의 대작 영화가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시즌에 보기에 별로 무리가 없는 오락 영화로서의 스케일들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참 효율적으로 제작을 했구나.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포영화가 갖춰야 될 어떤 장면의 어떤 그 섬찟함은 충분히 영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특히 그 사람들이 계속 물러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네. 보면 그런 어떤 원인 불명의 이 어떤 죽음들에 네. 대한 그 섬찟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. 바로 그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영화에 사실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엑스트라입니다. 엑스트라들의 기용도가 이렇게 높은 영화가 참 최근에 드물었고 그분들이 한 번 연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거기도 뛰어드시고 이제 사람 바꿔서 내과에도 뛰어드시고 하셨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등으로 뜨신 분들은 괜찮아요. 이렇게 엎어져서 뜨신 분들은 네. 아주 힘들지 않으셨을까. 그렇게 밑에서 막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? 이 영화는 어쨌든 몹신이라고 하죠. 군중신. 몹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어떤 좀비 영화적인 그런 색채들을 갖고 있죠. 네.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건 그 M. 나이트 셔먼의 해프닝이었어요. 해프닝. 네. 사람들이 이게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것을. 그렇습니다. 자기 파괴 충동을 느낀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스스로를 몸을 내던지는 장면들 같은 게 떠오르고 또 그 영화 이후에 한국 영화도 있었어요. 초능력자라고. 초능력자. 거기서 동일하죠. 그 두 영화도 떠오르지만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영화는 괴물입니다.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재난 영화랑 가족 영화를 결합했다는 거. 그렇죠. 가족을 살리기 위한 가장의 사투라는 거.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이 재난이 물과 관련됐다는 거.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바이러스나 외생명체 감염에 되는 것을 겁을 내서 격리 수용을 한다는 거. 격리 수용되는 극중의 장소가 체육관이라는 거. 네. 그 체육관에 그 당국자가 들어와서 이 확성기를 떼고 당장 말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장면이 극중에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는 것까지. 감독이 봉준호입니까? 아니요, 꼭 그렇지는 않죠.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. 재난 영화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 있으니까 상당 부분에서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것도 감안해야겠죠. 네. 자, 이 영화 지금 현재 극장가에서 대단한 그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아쉬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. 말하자면 주인공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. 그렇죠. 그와 관련해서 더 큰 문제는 이 영화의 인물들은 너무나 납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 캐릭터 자체에 어떤 양감도 있고 질감도 있을 텐데 그렇죠.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체감이 없이 오로지 스토리를 실어나르기 위한 그 그릇의 역할만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재혁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약을 얻으려는 순간이 영화 속에 3번 나옵니다. 네. 근데 3번 다 똑같아요. 바로 코앞에서 약을 얻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밟혀서 가루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변기 속에 내려가서 불로 없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있겠죠. 그래서 약을 간신히 구했다. 근데 약이 구웠는데 내 눈앞에서 그 약이 사라졌다. 오열한다.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없어지게 되고 입체감도 없어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영화를 중간 이후에 보면 데자부 현상들이 계속 벌어져요. 그렇습니다. 네. 하나의 시퀀스를 만든 방식으로 똑같이 두 번째, 세 번째 시퀀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화가 마치 도돌이표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극 중에 등장하는 황 박사가 이제 이한희 씨와 서로 이제 연가시에 대해서 큰일 난다고 막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들끼리만 아는 말로 하지 말고 설명 좀 해봐라. 딱 그러면 황
박사가 쫙 몸을 돌립니다. 그 첫 마디가 이렇죠. 혁명, 고르디우스. 학명 고르디우스 누다투스. 그러고 나서 말을 쫙 들어놓죠. 그러고 나서 맨 뒤에 이 사람들은 최근에 다 물놀이를 갔다 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. 이전에 어딘가 물가에서 물놀이를 했던 적이 있을까요? 라고 딱 하면 그 얘기를 듣던 이한이가 아 박사님 말이 맞았어요. 그러면 TV 화면에서 최근 물놀이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연가시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 쫙 나오죠. 그럼 또 그 장면에 이어서 바로 김영민 씨가 등장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너 혹시 최근에 물놀이 갔다 온 적 있니? 그래서 가족의 얘기로 또 가는 식이거든요. 이러니까 대사로 아주 편하고 용이하게도 그냥 쫙 술술술 다 풀어주는 것이 앞에 나오다가 거기에 붙여서 뒤에 또 다시 그것을 영상으로 풀어주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. 관객들과 함께 그 사건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고 그것을 재연 필름을 보시죠 라는 듯한 형태로서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 긴박감을 좀 늦추게 만드는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사건만 있는 영화 같다는 거죠. 또 어떤 측면에서 말하면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 것만 쳐다보게 되지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배우들의 다양한 연기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그 사건의 어떤 파장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룬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영화가 굉장히 약한 구석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. 이 영화 블록버스터의 시즌이라고 하는 여름 시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잡고 박스오피스에서 지금 몇 주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것 자체가 이 영화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강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연가시 과연 별점과 한 줄 평은 어떨지 알아봅니다.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. 300만인데 300만 3개는 줘야 돼요. 반올림으로 세. 흥미로운 사건의 기계적인 진행. 이야기는 있고 캐릭터는 없다.